그러면 우리가 미슐랭이라는 걸 좀 알아볼 필요가 있는데요. 사실 미슐랭이라고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긴 한데 사실 미쉐린이에요. 미쉐린이 뭐냐? 요 옆에 제가 준비했는데 타이어 가게 아시죠? 타이어에 고무로 된 이 물풍선같이 생긴 이 마스코트 잘 알고 있잖아요. 타이어 가게가 만든 가이드북이에요. 그래서 뭐 레드 가이드, 그린 가이드 뭐 이런 게 있는데 이 미슐랭이라는 것이 프랑스어로 미슐랭이에요. 그래서 미슐랭이라는 단어가 우리나라에 사람들에게 좀 널리 알려졌는데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미쉐린이나 미슐랭이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한국에서는 미쉐린 코리아라고 이름을 붙이고 미쉐린이라고 알려지길 바라는데 아직까지 우리나라 사람들 머릿속에는 미쉐린이라고 하면 타이어, 미슐랭이라고 해야 이런 미식에 관련된 그런 걸로 인식하고 있는 게 현실이에요. 그래서 1900년도에 첫 발간을 했는데 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한 거예요. 아, 이거 타이어 가게를 하니까 괜찮을 것 같아. 비전이 있을 것 같아.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타이어 소모를 많이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 장거리를 뛰게 해야겠구나. 자동차를 타는 시간이 많으면 고무 마모가 심하게 될 거니까 타이어 많이 쓰겠지.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장거리를 뛰게 할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여행을 다니게 하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여행을 많이 다니게 할까? 하니까 그러면 우리가 맛집 같은 거를 소개를 해놓으면 그 맛집 찾아가려고 여행을 많이 하지 않을까? 사람들이 일부러라도 먼 곳에 가서 맛있는 거 먹으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이 가이드북을 만들었는데 처음에는 운전자들을 위한 휴식 공간 또는 운전 상식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많이 싣고 그다음에 중간중간 우리 휴게소처럼 중간중간 쉴 수 있는 곳이라든지 아니면은 먹을 걸 제공하는 곳들 이런 것들을 많이 실어놨었는데 어느 날 이게 다른 가게를 가보니까 처음에 무료로 배포하고 있었어요. 광고를 받아가지고 그랬는데 막 받침대로 쓰고 이러다 보니까 안 되겠다. 이 가치를 높여야 될 것 같다 해서 광고를 빼고 유료로 전환을 하면서 최소 10년 이상 외식 경험이 있는 그런 셰프들 또 호텔 경영을 하시던 분들 이런 분들을 비밀리에 모아가지고 이분들을 파견을 해서 각 식당마다 평점을 매기게 했어요. 근데 이분들은 정체가 공개되지도 않고 어떻게 보면 아무도 이 사람이 그 사람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가서 심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야 평소에 나오는 그런 퀄리티를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이런 거죠. 내가 심사위원이라는 걸 알면 막 그날 더 막 빡세게 청소를 한다던가 그날 평소보다 더 질감이 좋은 식재료를 준비한다던가 갑자기 메뉴를 바꾼다던가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그렇게 못하게 하려고 철저하게 비밀로 진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제 이 미슐랭 스타 같은 경우는 왼쪽에 보시면 1스타, 2스타, 3스타 아까 안성재가 3스타라고 했잖아요. 이 분류를 하고 있는데 1스타 같은 경우는 요리가 훌륭한 가게다 이 정도고 2스타 같은 경우는 요리가 훌륭해서 그곳에 가서 좀 거리가 멀어도 먹을 만한 가게다 이렇게 판단하시면 되고 3스타라고 하면 그 음식을 먹기 위해서 그곳에 갈 만한 정도의 가치가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돼요. 기준은 옆에 제가 써놨는데 요리 재료의 수준은 물론이고 요리법, 풍미, 완벽성 그리고 개성과 창의성 그리고 가격이 합당한지 그리고 전체 메뉴의 통일성과 언제 어느 시점에 가도 이 정도 서비스가 일관적으로 제공되느냐 이런 것들을 통틀어서 평가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에는 서울에서는 2016년 부산에서는 2024년 가이드가 발간됐어요.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 미슐랭 가이드는 지금 우리나라에는 서울하고 부산에밖에 받을 수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각 지금 자치제에서 이거를 좀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 이 뒤에 소개할 안윤성이라는 이제 명장이 있는데 그분 같은 경우에는 광주에 근거지를 두고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를 이 미슐랭 시티로 만들고 싶다. 이런 꿈을 꾸고 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에 전라북도도 특별자치도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좀 추진해가지고 안 그래도 전주가 맛의 고장이라고 하고 또 군산 사람들은 전주 음식 그냥 그래 군산이 더 맛집이야 막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특별자치도에서 준비해가지고 이런 전라북도에서도 이런 걸 좀 했으면 어떨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런 미슐랭 가이드를 1스타, 2스타 받을 때 독이 든 선배라고 표현을 많이 해요. 왜 그러냐면 미슐랭 스타가 있는 유럽의 도시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도시의 절반이 수익을 못 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모수 같은 경우도 실질적인 수익이 영업이 적자라고 해요. 그래서 CJ에서 후원을 해가지고 이 식당을 오픈했었는데 지금 휴점한 것도 CJ에서 계약 기간이 끝나가지고 어떻게 재계약을 할지 말지 아니면 풀무원이 이번에 한다는 얘기도 있고 뭐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휴점을 한 상태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왜 미슐랭 가게들이 망하냐 참 신기하죠. 맛있으니까 손님이 많이 올 거고 어떤 거 한 끼에 막 20몇만 원 30몇만 원인데 이런 가격을 받고도 못해? 라고 하는데 이 생각보다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왜냐면 식당도 자기네들이 한 음식을 주력으로 하면 그 음식에 맞는 재료를 미리 막 사놓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잘 보관을 해가지고 언제든지 쓸 수 있게 가격이 쌀 때 좀 더 많이 산다던가 융통성이 되는데 미슐랭 가이드 같은 경우는 제철 음식을 딱 좋은 시기에 사야 되기 때문에 이게 어려운 점이 뭐냐면 저희는 잘 모르는데 변동폭이 엄청 심하대요. 제철에 관한 그리고 그 퀄리티가 만약에 제철이 아니면 그 퀄리티를 유지할 수 있는 식재료를 구하기 위해서 왔다 갔다 해야 되니까 퀄리티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엄청 심하다. 그리고 또 하나의 경우는 인건비 문제도 무시할 수 없는데 여기 뒤에 나오는데 트리플 스타 같은 애들이 이제 미슐랭 3스타에서 일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보면 진짜 무슨 공예품 만든 듯이 0.1mm 단위로 막 달라요.
어떻게 보면은 진짜 그런 고급 인력을 최저임금 주고 쓸 수 있겠냐고. 당연히 이제 고가의 인건비를 줘야겠죠. 그리고 이런 거에 대한 수요를 맞추려면 대도시에서 할 수밖에 없어. 지방의 도시에서 하면은 수요층이 2, 30만 원씩 먹을 수 있는 사람들은 되게 극소수니까 그런 매니아층을 확보를 해야 되는데, 매니아층 같은 경우에 인구 대비해서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리고 대도시에서 수익이 더 많은 편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하려면 대도시에 존재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대도시에 존재하면 당연히 뭐가 있어? 월세가 높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영업 수익이 내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가게 같은 경우는 뭐 예를 들어서 샌프란시스코에 됐어. 그러면 그 일정 한 1, 2년 정도 영업을 해서 수익을 낸 다음에 다시 다른 지역으로 가. 왜냐면 사람들은 한 번 왔던 식당을 막 두세 번씩 가는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일반적인 식당은 두세 번씩 가죠. 하지만 한 끼에 20만 원, 30만 원씩 하는 가게를 막 두세 번씩 가기는 어려우니까 여행을 온 여행객들이나 아니면 특별한 행사가 있을 때 이런 때 찾기 마련이거든요. 그러니까 지역을 옮기시는 분도 있고 폐업하시는 분도 있고, 이런 명성을 통해서 다른 사업을 하시는 분도 있고 폐업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어려운 현실인데, 이제 대기업이나 사회에 이바지하고 싶은 사람들에 대한 후원이 없으면 이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미슐랭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준비를 했는데, 저희 그 유튜브에 영상을 2개 정도 올려놨어요. 제가 서울에 있는 미슐랭 가게 가가지고 원스타긴 한데 먹고 나서 영상 찍어서 올렸는데, 제 생각에는 이 전라도 음식들이 좀 간이 세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렇게 엄청 맛있다 이런 느낌은 사실 좀 아니었거든요. 좀 슴슴하게 맛있다 이런 느낌? 그래가지고 추천은 제가 안 드리는데 한번 가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근데 또 맛있는 가게에서 미슐랭을 준다고 해도 거절하는 경우도 많대요. 왜냐면 왜 우리가 니네들 기준에 맞춰서 음식을 해야 되냐, 우리는 우리만의 기준으로 한다, 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미슐랭이 있다고 무조건 맛있는 가게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미슐랭이 없는 가게가 미슐랭이 있는 가게보다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각자의 기호에 맞는 뭐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잘 참고하셔서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